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oT, 사물 인터넷과 비즈니스 트렌드 세 번째 시간으로 IoT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적용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IoT 비즈니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IoT가 어떻게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IoT 비즈니스 적용 사례인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이동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쇼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은 어떤 신규 기술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화면에서 보듯이 네 가지의 큰 어떤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로 메인터넌스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메인터넌스 카테고리는 뭐 산업 시설 장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시설들을 유지 보수를 할 때는 주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개월, 뭐 6개월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나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어떤 기간에 또는 어떤 설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 보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유지보수 모델이 IoT 기술을 이용을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설비와 시설에서 어떤 지속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 측면에서 주기적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6개월마다 유지보수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6개월보다 더 많은 긴 기간에 걸쳐서 유지보수를 실시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IoT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미리미리 어떤 받아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예상되는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아니라 뭐 7개월, 8개월까지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된다면은 어떤 맞춤형 어떤 그런 유지보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장 설비라든지 뭐 시설을 유지보수할 때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어떤 유지보수 비즈니스 운영 모델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컨섬션 모델입니다. 어떤 소비 모델인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또 IoT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물건을 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모델이었는데요. 이제는 소비보다는 공유하는 어떤 방식으로 많은 물건들을 이용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잘 알려진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과거에는 사무실을 그냥 어떤 일반 조직이라든지 개인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사용했다면 요즘은 어떤 사무실도 공유해서 쓰고 있는 뭐 위워크라든지 그런 서비스 모델들, 그리고 요즘에 어떤 시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유 킥보드 같은 그런 어떤 서비스들은 IoT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킥보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킥보드에 어떤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어떤 킥보드의 센서를 통해서 킥보드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킥보드가 어떤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킥보드의 어떤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모든 킥보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상태를 이해하고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들은 다 IoT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비즈니스 도구로 데이터 분석으로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통계 기반의 예측 기능을 부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CRM이라든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저라든지 그다음 고객 어떤 관계 어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정보라든지 고객의 어떤 이력 관리, 그리고 고객을 통해서 생긴 매출들, 종합적인 그런 매출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서 마케팅 전략에 사용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판매 판촉이라든지 전략에 사용하는 것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이런 비즈니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
뭐 축적된 과거의 데이터, 일종의 약간 정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을 했는데요. IoT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런 어떤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IoT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서포트 모델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IoT 기술을 통해서요. 과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뭐 물건을 판매를 하고 뭐 AS라든지 추후 애프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뭐 과거의 어떤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통해서 일관되고 표준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IoT를 통해서 각각의 디바이스에 부착된 센서나 어떤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개개인의 어떤 다른 정보들이 들어온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냉장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그 냉장고에 어떤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그 냉장고를 사용하는 패턴이 각각 다르다면은 그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어떤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개인 물품 그리고 다른 전자제품 모든 그런 어떤 판매된 제품의 어떤 사후 서비스를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그런 표준화된 일관화된 매뉴얼화된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면 IoT 기술을 통해서는 개개인의 맞춤화된 어떤 서비스를 IoT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IoT 어떤 그런 신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으로 Io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실제로 응용하고 어떤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 그러니까 Application Development, 그러니까 응용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주는데요. IoT의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함으로써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 시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규 시장을 만든다면은 어떤 신규 사업을 출시를 할 수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어떤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모델,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스마트 헬스, 그리고 스마트 홈, 그리고 뭐 스마트 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어떤 Io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인 스마트 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홈은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장치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의 뭐 TV나 에어컨, 냉장고 등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집 안에서 어떤 뭐 수도라든지 전기, 냉난방 그리고 뭐 보안 장비들, 뭐 도어락이라든지 뭐 웹캠, 감시 카메라 등 모든 그런 어떤 집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다양한 분야의 장비들을 어떤 통신망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뭐 연결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스마트 홈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인공지능 스피커, 뭐 아마존 에코라든지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뭐 집안의 연결된 사물, 그러니까 IoT 기기를 통해서 연결된 사물들을 뭐 음성으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마트홈은 단순히 IoT 기술만을 가지고 구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모든 장치들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커넥티드 되는 데서는 IoT라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떤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고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핵심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IoT 기술입니다. 좀 더 사물 인터넷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 전문 기업, 뭐 IT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출시하는 뭐 냉장고,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뭐 TV, 그리고 뭐 오디오, 그다음에 에어컨, 청소기, 뭐 스마트 스피커 등 모든 자사 제품을 연결해서 스마트홈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라고, 저희가 뭐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닉네임이 붙은 기업인데요. 가성비 최고의 기업으로서 많은 인기가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정말 저렴한 제품에 뭐 스마트 웹캠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샤오미라는 기업이 이렇게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스마트 어떤 홈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자신들이 판매한 그런 어떤 제품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 자기들만의 플랫폼,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는 이런 연결된 어떤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가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뭐 IoT가 어떤 잘 활용되고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실제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이 IoT가 잘 활용되고 있는 예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뭐 그러니까 뭐 똑똑한 듯하는 스마트와 어떤 전기와 가스 등 어떤 뭐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공급하는 배급망, 뭐 전력망이라는 뜻의 그리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차세대 전력망, 뭐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어떤 전기를 생산을 하고 어떤 전기를 배송하고 이렇게 배급하는 망이 예를 들어서 뭐 전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점은 여름일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름에 어떤 그런 전기 사용량이 특정 어떤 수치를 넘어섰을 때 실제로 뭐 정전 사태가 펼쳐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망은 최대 수요량을 맞춰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예비율을 두고 일반적인 예상 수요보다 뭐 10에서 15% 정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 기존 전력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뭐 날씨가 생각보다 덥지 않은 그런 여름 시즌에는 생산을 했던 어떤 전기가 실제로는 소비되지 않아서 많이 낭비되고 그런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화석 연료들, 뭐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연료로 대규모 발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생산되는 동시에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로 전기량의 사용량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사용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뭐 발전 시설이라든지 전력망 뭐 그런 것들이 자산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력들을 뭐 발전 인력들을 생산 예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유망한 분야인 헬스케어 분야가 있습니다. IoT 기술을 이용해서 또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그런 응용 분야를 또 우리가 또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현재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헬스케어는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도 부르는데요.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의료 플랫폼을 다루는 신규 산업 분야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건강 관련된 서비스와 그리고 의료 IT가 융합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해서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웨어러블 장비, 그리고 클라우드 병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개인의 환자의 생활 습관, 그리고 뭐 신체 검진, 그리고 뭐 의료 정보, 이용 정보,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유전체 정보 등 어떤 여러 가지 다양들 분석을 통해서 어떤 맞춤형 개인의 어떤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에코시스템을 스마트 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떤 건강 의료 시스템은 뭐 의사와 병원을 뭐 대표로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쌍방향, 의사와 의료기관의 쌍방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단방향의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의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뭐 정보를 생산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를 해왔습니다.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저장하는 그 역할을 수행을 했고, 환자는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oT 기술을 응용을 하면은 그런 IoT 기술을 통해서 어떤 환자의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어떤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는 어떤 병원에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대응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후적인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조치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예측한 그리고 예방적인 의학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 의학, 그리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의학 어떤 그런 분야의 어떤 발전에도 어떤 IoT 기술이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단방향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서 쌍방향의, 그리고 맞춤형, 그리고 예측형 그런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IoT와 그리고 빅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축적되어야지만 어떤 예방이라든지 그런 맞춤형 의학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어떤 센서의 발달, 그리고 5G 같은 최신의 통신 속도 향상, 그리고 어떤 개개인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 장비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습득과 어떤 보관이 훨씬 쉬워졌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는 정말 IoT가 핵심적인 어떤 기반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 IoT의 어떤 활용 분야로서 또 곽광되는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분야입니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는 우리가 쉽게 요즘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이런 분야가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스마트카, 커넥티드카는 어떤 통신 수단으로 LTE라든지 5G라든지 무선 랜이라든지 이런 이동 통신 등을 통해서 다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신호,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보행자들과 실시간으로 통신해가지고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 안전을 돕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 자체,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그 통신기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스마트 카,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가 우리 생활에서 대중화된다면은 이 도로에서 다니는 이동 수단이 거대한 사물 인터넷의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카, 커넥티드 카는 지나가는 다량 차량과, 그리고 지나가는 보행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등에 있는 정보,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교차로의 통제 정보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차량 점검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실시간 깃 안내 등을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동차에서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고 했는데요. 이런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그리고 5G라는 최신 어떤 통신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떤 탑승자들은 뭐 자동으로 자동 주행차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들이 생긴다면은 자동으로 차가 운전이 되는 동안에 뭐 음악이나 영화 스트리밍 등 그런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기차로서 가장 유명한 어떤 브랜드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어떤 정말 테슬라의 자동차를 보면은 과거의 자동차 모델들과 같이 여러 버튼이라든지 어떤 계기판 없이 그냥 정말 큰 액정 스크린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런 어떤 통신 수단을 통해서 주고받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들 그리고 실시간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정보들이 다 표시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래에 또 각광받는 기술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그 5G 뭐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해서 어떤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지만 구현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기술은 어떤 IoT 사물 인터넷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물 인터넷 IoT 기술에 참여한 스마트 카 커넥티드 카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만 구현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점은 바로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는 사고 방지라는 어떤 목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교통신호라든지 통제센터 그리고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지속적으로 교신을 하고 데이터를 교환을 했을 때 어떤 가장 방어적인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출 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율주행 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어떤 기술들이 상용화되었을 때 뭐 효율적인 운전을 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욱더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고 뭐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최적 경로를 탐색을 한다든지 통해서 배출가스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뭐 전기차를 이용했을 때는 당연히 뭐 그런 배출가스의 어떤 위험들을 줄이겠죠. 그리고 전기차가 이용을 했을 때도 이런 어떤 IoT 기술 그 다음에 뭐 5G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최적화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로 인한 친환경적인 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뭐 이동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이동 시간의 단축은 이용자들의 시간의 사용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이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IoT 사물 인터넷의 활용 사례로 스마트 쇼핑이 있습니다. 스마트 쇼핑은 새로 나온 그런 최신 IT 기술을 이용한 쇼핑의 새로운 형태인데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쇼핑의 경험과 그리고 기존의 유통업, 리테일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비즈니스 주체, 그러니까 뭐 유통업을 운영하는 주체, 뭐 그런 가게의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퍼레이터들은 IoT 기술을 통해서 뭐 실시간 재고 파악,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RFID라는 그런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실제로 판매가 얼만큼 되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창고에 그리고 어떤 매장에는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는지를 과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IoT 기술을 이용해서는 더욱더 정확한 실시간 재고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또 통해서 상품의 이동 경로 그리고 직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지금 어느 매장에 손님들이 많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고객이 새로 들어왔을 때 매장 입구에서 고객을 센서로 인지해서 과거의 구매 내력을 미리 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고객이 평소에 어떤 물품을
자주 구매했고 평소에 얼마만큼의 구매 금액을 구매했는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수익성이 높은 충성 고객이 누구인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분류해서 특징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판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매장 직원이 뭐 고객 서비스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응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실제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서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뭐 IoT 기술이 발달을 해서 뭐 실제로 뭐 어떤 기술이 발달을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느 고객이 어느 구역에 제품 구역이 얼마만큼 머무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물건을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어떤 물품이 많이 팔리는지를 설문조사 같은 어떤 그런 과거의 형식이 아닌 어떤 실제 어떤 발생한 데이터 거래 내역을 보면서 바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 매장의 트래픽, 그러니까 얼마만큼 손님들이 어떤 시간대에 많이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고객 수요에 대한 조사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게 쇼핑 환경, 그리고 뭐 레이아웃, 어떤 매장의 구조라든지 제품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객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모바일 기기로 뭐 상품의 매장 가격이라든지 재고 수준을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모션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미리미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구매 내역이라든지 구매 패턴을 통해서 맞춤형 추천을 어떤 판매자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손님이 매장에 들어섰을 때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통해서 매장은 이 고객이 들어왔다는 것을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또 어떤 뭐 카메라의 어떤 그런 어떤 센서를 통해서 고객이 입은 어떤 옷의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옷의 태그에서 어떤 브랜드의 옷을 구매를 했고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스크린에서 어떤 추천 상품 리스트가 나오고 고객은 그 추천 상품을 보고 어떤 프로모션이 지금 이 매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매장을 떠날 때 결제하는 방식도 IoT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과거와 같이 뭐 하나하나 어떤 제품들을 스캐닝해서 바코드를 찍고 뭐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그 스캐닝, 어떤 센서를 통해서 지나가면 바로 물건의 가격이 총 합산이 되고 그리고 어떤 고객의 신용카드에 있는 칩을 통해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럼으로써 고객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쇼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는 아마존고라고 직원의 도움 없이 어떤 쇼핑이 가능한 무인 상점이 실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아마존고는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그다음 머신러닝, 그리고 뭐 컴퓨터 비전 센서를 통해서 고객을 파악하고 그리고 IoT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장에 들어가서 상품을 고르고 그리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뭐 아무 직원 없이 내가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신용카드로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이런 어떤 아마존고라는 새로운 타입의 어떤 소매 유통업체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물 인터넷 IoT가 그 중에 핵심 기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IoT 비즈니스 응용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IoT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창출되고 어떠한 영역에 새로운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인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이동수단, 뭐 커넥티드 카라든지 스마트 카, 그리고 스마트 쇼핑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IoT 비즈니스 응용 및 적용 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 IoT와 타 기술의 융합, 예를 들어서 IoT와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IoT를 사물 인터넷 기술,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관련된 기술 트렌드와 어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